자, 워드마스터 중등 고난도에 있는 1데이 볼게요. 그죠? 1데이 보면 여러분이 단어를 모르진 않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페어런치라는 단어가 뭐 부모던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예문을 볼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는 그 예문들 있죠. 맞습니까? 예문들에 대한 문장 분석, 그 다음에 예문들 해석하는 법 좀 볼게요. 자, 아이들은 틀림없이 have to parent였습니다. consent였습니다. 그죠? 틀림없이 have. 자, 뭐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볼게요. 아이들이라고 했고, 그 지금 뭐가 나오냐면, 누가 나왔어요? 지금 must가 나왔죠. 자, must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must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틀림없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틀림없이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뭐 해야만 한다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뭐뭐 해야만 한다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되고요. 그죠?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틀림없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파트는 뭐냐면, 조동사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 항상 누가 나와야 돼요? 그 형태가 동사 원형이에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동사 원형이라고. 그죠? 자, 볼게요. 그래서 부모들은 틀림없이 have,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should라고 쓰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should. should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는 여기다가 당연히라는 말 넣어주면 돼요. 당연히란 말 넣어주고 어떻게 한다? 똑같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가 되는 거예요. 좀 착각하는 게 그러면 have to는 뭐예요? 이 have to가 여러분이 알고 have to 다음에도 당연히 동사 원형이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뭐 해야만 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조심할 건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don't have to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이거 누구랑 같은 말이냐면, 얘가 need not의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어 누가 있어요? 자, 아이들은 틀림없이 have잖아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have가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꼭 가지다라고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이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한다? 해야 되죠. 해야만 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어떻게 한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o는 어떻게 하냐면, to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o는 쭉 가서 합쳐진 거 to예요. 됐습니까? 미리 얘기했다. 졸지 마라. 알겠니? 졸 것 같으면 뒤에 서서 해. 자, 어디에 가는 거? 필드 트립이죠. 맞습니까? 필드 트립. 현장 학습 가는 것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컨센트는 뜻이 뭐예요? 컨센트. 부모의 동의죠. 자, 컨센트입니다. 잘 보세요. 컨센트는 뭐라고? 동의예요. 자, 근데 비싼 단어 컨텐트라고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 이 컨텐트라고 쓰게 되면 뜻이 많아요. 잘 보세요. 컨텐트라고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족, 그 다음에 내용, 조금 어려운 쓰게 되면 함, 유, 량이 됩니다. 그죠? 컨텐트 뭐라고? 컨센트는 동의, 컨텐트는 뭐예요? 만족, 내용, 함유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이제 그 예문이죠. 선생님 예문도 학습시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예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아이들은 틀림없이 have parents consent 해야 됩니다. 그죠? 부모의 동의를 어떻게 한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Go to the field trip이죠. 여러분, field trip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현장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field라는 말 있죠. field란 말. 이 field란 말도 기억할게요. 그죠? field란 말도 현장도 괜찮죠. 현장이란 말도 괜찮은데 얘가 분야란 말도 괜찮아요.
현장도 되지만 분야도 되는 거예요. 분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breed입니다. 자, breed는 어떻게 한다? 네, 동물들이 새끼를 낳다. 또는 어떻게 한다? breed 자체는 기르다 뜻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명사형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나요? breed가 명사형으로 품종이라고 말이 있어요. 품종. 그죠? 요 품종의 동의어가 뭐냐면 variety죠. 자, variety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네. 자, variety죠. 이게 뭐냐면 품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variety가 다양성이거든요. 이 다양성인데 얘도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 기억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 M 볼게요. I was born and I 뭐다? breed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원래 이런 말이에요. I was born 수동태죠. 여러분, 자 이거 B 플러스 PP 수동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중심을 생각해야 되냐면 수동태는 항상 명사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PP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nd 썼죠. 자, 그 다음에 bred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PP예요. 즉, 누가 여기 나와 있는 이 and가 어떻게 한다? 이 둘을 병렬 관계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I was born, I was bred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뭐 했다? 자랐죠. 맞습니까?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디에요? 자, in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be born in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동태. 그 다음에 was bred in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할게요. 그죠? 기억할게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살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벗이 있잖아요. 우리 벗이 무조건 긍정의 반대, 부정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벗은 여기서 그러나의 뜻도 있지만, 그러나의 뜻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근데 얘가 뭐냐면, 소재 이동도 발생할 수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소재 이동도 있다고. 알겠죠? 서울에 사는 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프랑스에 산 게 나쁜 거고, 서울에 산 게 좋은 거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이동한 거 지금 보이세요? 어디서 어디로? 프랑스에서 어디로 소재가 이동한 거예요? 서울로 뭐가 이동한 거다? 소재가 뭐 한 거다? 지금 이동한 거죠. 괜찮아요? 네, 요거 하나 있고요. 여러분, 기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르다. 우리 기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뭇을 기르다. 이게 기르다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죠. be raised도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수동태로 쓴 건데, 그냥 우리가 raise, 타동사로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타동사거든요, 지금. 쓰게 되면 뭐뭇을 키우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구 어떻게 내가 누구를 기르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children,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한다? was raised 하면 어떻게 한다? 아이를 내가 길렀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raise가 뭐 있다? 무엇을 끌어올리는 거. 끌어올리다 느낌 다 돼요. 알겠니? 그래서 raise children 뭐다? children은 뭐다?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 키웠다 되는 거예요. raise money가 뭐가 돼요, 그러면? raise money 하면 이때는 돈을 완다, 모금한다가 되는 거예요. 뭔가 끌어올리는 게 전부 다 뭐라고? raise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끌어올리다. raise 뭐냐면 모금하다, 아이를 어떻게 한다? 키우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 다 필기하시고요. 그죠? 예. 자, 볼게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obedient잖아요. 그죠? obedient인데, 이 단어가 일단 동사형을 좀 먼저 기억할게요. obey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이거 obey죠. 그죠? 이게 복종하다라는 뜻이야. 복종하다. 뭐뭐에 복종하는 거니까 당연히 복종하다 타동사죠. obey 다음에 이게 전사 to를 쓰지 못합니다. 왜? 타동사니까 뒤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목적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안 된다 기억하시고, 그죠? 이거에 이제 이게 동사인데 이거에 이제 형용사형이 뭐다? obedient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별로 obedient죠. 쓸까요? 자, obedient인데 제가 이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선생님은. 있는 그대로 외웠으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한 접두어나 전미어 좀 기억할게요. 여기 접두어 오비 있잖아요, 여러분. 접두어 오비. 볼게요. 접두어 오비나 접두어 오피는 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against에 있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란 뜻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건요. 포즈를 취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포즈 어떤 입장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진할 때 포즈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OP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oppose가 뭐 된다? 얘도 반대 하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obedient 하면 접두 obe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어떤 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 잘 듣는 순종이죠. 그럼 여기서 disobedient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 단어 중에 이 단어 또 기억할게요. dis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dis한다, 그 dis 되는데 이 dis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뭔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로부터? obedient로부터 어떻게 한다? dient로부터 멀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자, 잘 듣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게 apart의 느낌이 있어요. apart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disobedient 하면 어떻게 한다? 반항하는 거죠. 자, 그는 어떻게 한다? 반항하였습니다. 그죠? 반항적인 아들이었습니다. to 누구에게 맞습니까? to 누구누구에게. 자, to 어떻게 한다? 쭉 가서 어떻게 한다? 합쳐전과가 전사 to라고 있습니다. 그죠? 부모에게 어떻게 한다? 반항적이었죠. 자, 여기서 obedience가 나왔습니다. 밑에 볼게요. 밑에는 자, ENC가 붙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뒤에 ENC가 붙게 되면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약간 미음의 느낌? 우리 먹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거 명사형이 뭐예요? 먹음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뒤에 ENC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아, 동사가 명사가 됐구나. 그래서 순종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 동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동요 좀 기억할게요. 어떤 동요가 있냐면 자, conforming. 자, 이렇게 conforming이 있습니다. conforming.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도 동요입니다. 순종적이에요. 말 잘 듣는. 자, 요 단어 적어줄게요. 그죠? 네. 필기하시고요. 그죠? 필기를 하세요.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 거야. 그냥 막 멍 때리지 마.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treat죠. 다루다, 대우하다, 치료하다인데, 이 다루다 위에다가 이런 말 적어 놓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 적어 놓을까요? 다루다, 대처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deal with잖아요. 또 치료하다가 있는데, 영어에서 이 다루다, 대처하다 이 뜻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동의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선생님의 동의어 좀 적어 볼게요. 이 다루다, 대처하다 동의어가 뭐냐면,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여러분, deal with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handle. 그죠? 여러분, 자동차 핸들은, 그 핸들이 이제 콩글리시죠. 그건 steering wheel이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address가 주소란 뜻도 있고, 연설한 뜻도 있지만, 다루다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태클. 자, 태클 여러분 축구 태클 막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태클도 다루다 뜻이 있습니다. 다루다. 그 공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eet. 이렇게 meet보다 다루다. 그럼 여러분 다루다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요 단어도 기억할게요. cough with. 자, 여러분 이 정도의 다루다 대처하다는 어떻게 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루다 대처하다. 기억할게요. 그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my grandparents였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이때 s를 붙였다는 건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 있는 두 분 다 계시다는 거야. 만약에서 s를 안 붙였다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겠죠. My grandparents였습니다. treat us. 우리를 대해줬습니다. 괜찮아요? all the same 미주칠게요. 그죠? 똑같이. 괜찮아? all the same. 똑같이 되었습니다. when we are kids였습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 모두 똑같이 대하셨다. 이런 건 뭐예요? 이러고 똑같이 대해주셨다. 밑에다가 이런 말 적어놓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 차별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여러분 영어를 보게 되면 꼭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이 되었다는 말 쓰면 될 것 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시면 이런 말 듣게 되는 거예요. 뭐? 차별하지 않으셨다. 살짝 말장난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interact 있잖아요. interact 상호작용하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습니까? 자, inter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inter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inter라는 건 기본적으로 둘 간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터뷰 하게 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inter는 어떻게 한다? A하고 B 어떻게 한다? 요 사이를 뭐라고? inter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인터뷰하고 어떻게 한다? 그럼 이게 면접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interact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밑에 보게 되면 보세요. interact with 이렇게 상호작용하다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맨 마지막에. 자, 그는 interact well with his parents죠. 그는 그의 부모와 어떻게 한다? 이게 잘 지낸다 정도 하시면 돼요. 꼭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그의 부모와는 그의 부모와 또는 뭐다? 형제 자매와는 어떻게 한다? 굉장히 잘 지내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한다? was poor social skills 였습니다. 그죠? 자, 그는 어떻게 한다? He has poor social skill입니다. 그는 이때 poor이라는 단어 좀 기억할게요. 여러분 이게 poor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잘 보세요. 형편없는 가난한 뜻이 형편없는 혹은 나쁜 뭐 저조한 뭐 안 좋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가난한에 국한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poor eyes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eyes는 눈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가난한 눈은 도대체 뭐예요? 아유, 눈까지 가난하면 안 되죠. 그럼 이게 뭐야? 나쁜 시력. 괜찮아요? 나쁜 눈이죠. poor 어떻게 한다? 나쁜 눈. 즉 시력이 안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쓰세요.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오른쪽 가서 13페이지 보게 되면 contact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 contact는 뭐다? 연락, 동역 커뮤니케이션인데 접촉, 터치 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come into contact with는 뭐뭐와 접촉하다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communication, contact. 자, 볼게요. After several phones calls 왔으면 몇 번의 전화 통화 후에 she able to come into contact with his sister 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해석할 때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볼게요. 이거 she까지 해석이 되는데 그 다음에 was able to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was able to 나오고 난 다음에 come into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come into
contact죠. contact with 누구야? 여기서는 his sister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선생님은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너무 길잖아. 그지? 그럼 이거 해석할 때 팁을 알려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생님은 그냥 캔의 느낌으로 해석해요. 캔하고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야.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봐봐. 여기서 타점을 잘 봐봐. come into contact with잖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come이야, into야, contact야. contact지. 그럼 뭐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contact만 해석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한다? 합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can contact with his sister인 거야. 괜찮아? 이거 선생님 해석해볼게. 그녀는 어떻게 한다?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뭐다? 시스터에게. 괜찮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 느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 잘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come 혹은 get 이렇게 말 나오고 to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어 나오는 거 되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뭐야? 여러분 come to believe 또는 get to believe로 하잖아. 물론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점점 생긴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여러분 독해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뭐만 해석하라고? 그냥 믿다 이거 하나만 해석하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여러분 was able to도 해석하고 싶고 coming to도 해석하고 싶고 contact도 해석하고 싶잖아.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어떻게 한다? can contact with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녀가 어떻게 한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스터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17번 보게 되면 relationships 있습니다. 이게 관계죠. 이 관계란 말이 뭐죠? bond. 그죠? 어떤 association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numerous study에 따르면, 자, 여기서 이런 것 좀 해볼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고, 만약에 대절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봐봐, 얘들아.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단어, 이 동사의 뜻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근데 만약에 모른다 생각하면, 만약에 이게 람이잖아요, 만약에. 이 주어가 만약에 사람이면, 여기에 특별한 경우 없으면, 이 동사의 뜻을 몰라도, 그러면,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뜻이 사물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뜻이 사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물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 첫 번째 해석이 보여주다. 이거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뭐뭐에 따르면, 그 뭐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해석이 예뻐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해석할게. 수많은 연구는 원래 suggest가 제안하다잖아, 얘들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괜찮지?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interpersonal 썼습니다. interpersonal relationship 있잖아요. 이런 대인 관계잖아요, 그죠? 대인 관계죠. with the family neighbors, 가족과의 대인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면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거? 임산부에 대한 수면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이거 뒷부분이 문장이 좀 길어지죠?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면 항상 머릿속에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어를 해석하다가 어디까지가 동사 부분인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대절 나왔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나나, 얘들아? 선생님이 뭐랬어? 동사 다음에 대절이잖아. 맞습니까? 선생님이 동사 다음에 대절은 무슨 절이라고 했어? 무조건 명사절이라고 했죠. 명사절인데 지금 이 동사가 졸지 마! 이 동사가 지금 비동사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아니야. 비동사가 아니죠? 비동사가 아닌 뭐예요, 여러분? 비동사가 아니면 목적어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 있습니다. 그죠? 대인 관계죠.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대인 관계.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대인 관계 나오고, 그 다음에 with family member였습니다. 그죠? 자, with, 어떻습니다? family member.
패밀리 멤버. 여기까지가 with family. 자, 패밀리 멤버죠. 맞습니까? 멤버스까지가 뭐야 돼요? 자, 쌤 보세요. 자, 대인 관계가 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인 대 명사죠. 그리고 family members도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와 이 명사를 우리는 지금 뭘로 이어주냐? 전치사로 이어줍니다. 전치사.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인관계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가 자, relationship이죠. 자, relationship인데 여기가 지금 s가 붙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influence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주어인데 그러면 쭉 가서 동사가 누구라고? influence 라고. 알겠니? 왜 s가 안 붙었을까요? 얘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안 붙은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상호관계죠. 대인관계입니다. 가족과의 대인관계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for가 뭐예요?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for은 뭐라고? for 다음에 이 명사가 나는데 이 명사가 어떠라고?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for의 해석은 느낌 뭐라고? 구체적인. 누구에게? 이 명사에게. 여기서 프래그넌트가 뭐냐면 임산부입니다. 괜찮아요? 임산부. 그죠? 여러분 왜 여성이 여러분 뒤에 우먼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남자 임신이 아니니까.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죠. with family였습니다. with family members입니다. 가족과의 대인관계죠. 괜찮아요? 자, 가족과의 대인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죠. 맞습니까? force 누구야 거? 임산부에 대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선생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가족들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뭡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잘 수 있다 없다? 자, 쉽게 여러분 만약에 엄마한테 혼났다 생각해봐. 아빠한테 혼났다 생각해봐. 그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장례식이라는 거죠. funeral, 장례식이죠. formals wear였습니다. 그죠? formal wear가 정장 차림이라는 것은 is required at 요구됩니다. 어디에서? 웨딩과 장례식장에 요구되죠. 아니면 또 다른 어떻게 종교적 이벤트에도 어떻게 한다? 요구되어진다. 괜찮니? 요거. 자, 그 다음에 behave 했습니다. 여러분 behave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이게 좀 어려운 말 했습니다.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녀는 항상 행동을 합니다. 문장 끝났어요. 괜찮아요? 예문 봐. 그녀는 항상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문장 끝났죠? 자, 여기서 예의 바르다 뜻이 뭐냐? politely입니다. 예의 바르게. 자, when 뭐뭐일 때 그녀의 uncle이 come to visit.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해석하고? 자, 봐봐.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come to visit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앞에 come to get to 이런 거 지우고 뭐만 생각하고 이거 그지? 그죠? 그녀의 삼촌이 어떻게 한다? 그녀에게 매번 올 때마다 맞습니까? 올 때마다 예의 바르게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behave의 명사형이 behavior입니다. 이게 뭐라고? 행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sibling이죠. 이게 뭐냐면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 형제 자매이지만 그러나 얘네들은 남매인지 혹은요 뭐 형제인지 잘 구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한다? have different appearance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 have very different appearance and 먼저 characters입니다. 그죠? 다른 외모와 캐릭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resemble이죠. 여러분, resemble 보시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resemble은, 자, 선생님 보세요.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할게요. 자, resemble은 누구누구와 닮다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진행형도 안 돼요. 얘는 수동태도 안 돼요. 그리고 뒤로 전치사도 쓸 수 없어요. resemble 볼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esemble 못 한다? 진행형도 안 되고, 수동태도 안 되고, 전치사도 안 된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당신은 어떻게 한다? 당신이 어떻게 한다? 형제 자매와 닮았습니다. in the way 방식에서죠. 어떤 방식이냐면 you work and talk 이야기하는 방식인데, 자, 선생님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영어는요, the way하고 how. 이거 이제 문법도 할 건데, 요거 이렇게 짜르르 나란히 쓰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얘를 생략해 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how는 의문사니까 뭐예요? 의문사니까 접속사죠. 의문사니까 뭐가 된다? 접속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접속사.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오겠죠. 자,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한다? 당신은 형제 자매와 닮았습니다. in the way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You work and talk. 그죠? 당신이 걷고 이야기한 걸음걸이. 그죠? 이야기. 자, 백그라운드 뭐예요? 여러분, 백그라운드 뮤직을 영어로 줄여 뭐예요? BGM이라고 표현 쓰죠. 자, 그래서 뒷배경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술이라는 것은 something's different 였습니다. 그죠? 무언가가 다르죠. 어디에? 모두에게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이, 우리 각각이 우리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한다? 있죠. 그리고 경험도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예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봐봐, 얘들아. 자, 여기서 이렇게 할게. 주어 동사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because가 나오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뭐가 된다? 결과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앞은 뭐가 된다, 여기가? 여기 이 전체가 원인이 되는 거야. 이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주어, caused, 이렇게 나오죠. 목적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똑같습니다. 얘가 뭐라고? 결과고, 얘가 뭐라고? 원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렇게 할게요. 자, 예술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르대요. 무언가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기까지가 결론이죠. 그러면 because가 뭐야? 원인이에요.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한다? 우리 각각이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신의 뭐가 있다? brings, 우리 자신의 background였습니다. 그죠?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있고 믿음이 있다. 뭐에 대한 경험이 있다? 예술에다가 그걸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bring이, 자, 보세요. bring이랑 다를까요? 요거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bring A to B예요. A를 B에다 가져다 가다는 겁니다. 알겠죠? A를 B에다 가져다 가다는 건데, 잘 들어. 이 A가 너무 길어요. 자, A를 B에다 가져가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투영하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투영하다가 뭐냐면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말인 거예요. 알겠죠? 이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동사로 쓰이면 투영하다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 자, 보세요. 지금처럼 thing로 끝나죠. 혹은 body로 끝나죠. 이렇게 on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무조건 뒤에서 꾸며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얘들 썸이 있잖아요. 얘가 이미 형용사예요. 자리 잡고 있죠. 한 번도 앞에 형용사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different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different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